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주에 지금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국토교통부에서 10월 26일, 오늘이 11월 2일이고 10월 26일 날 보도자료 나왔죠. 청년 서민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 자, 50만 호를 공급을 하겠대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공급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면은요, 분양 물량을 3배 이상 확대하겠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4만 7천 호. 근데 2023년부터 27년까지는 50만 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양 물량을 확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청년들을 위한 분양 물량을 늘리겠다. 자, 요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분양 물량 3배 이상 확대할 거고, 청년 특공을 신설하겠다. 그 다음에 중장년층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뭐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이렇게 3가지 있는데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제가 보기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청년 특공을 신설을 하겠다,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입주를 받겠다, 청약을 넣게 되면은요, 청약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첨제라는 게 있고 가점제라는 게 있어요. 가점제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이제 효과가 좋냐면은요, 애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점제 효과를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부양가족을 있을 수 있겠지만 애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때요? 가점에서 좀 낮아지는 포지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추첨제로 몰리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청년 특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들을 좀 추첨제를 좀 늘리겠다, 가점제를 좀 줄이겠다. 대신에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가점제를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청약 조건들이 살짝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청약 조건 할 때 보면은 일단은 그냥 가점제 때려받고, 그 다음에 가점제 남은 거 이제 추첨제 때려받고, 이런 식인데, 나 결혼 안 했어, 싱글이야. 근데 나이가 좀 있어. 이제 예전과는 달라졌잖아요. 뭐 30대, 40대도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아지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추첨제를 늘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 50대, 60대, 지금 난 좀 나이가 있어. 그래서 이제 집을 좀 큰 평수로 가야 돼. 근데 평수가 커지면 추첨제 비율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난 평수가 커져야 되는데, 우리 애도 있어서 평수가 커져야 되는데 추첨제 비율이 늘어나니까 그건 좀 불편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족이 있는 분들은 좀 가점제 비율을 좀 늘리자. 그래서 조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좀 효율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맞지. 그쵸? 청년들한테 좀 기회를 주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나와 있는데요. 나눔형 25만원, 선택형 10만원, 일반형 15만원.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고 향후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을 하겠다. 선택형은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겠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을 하겠다. 자, 볼게요.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을 하겠다. 시세 차익 나면은 그래도 너가 70%는 먹어. 안 돼. 근데 30%는 내놔. 이거고요. 6년간 살아보고 자유롭게 선택한다. 여기서 자유롭게라는 표현은 그건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민간 공공분양이라는 것도 있어요. 민간 주도형 공공분양. 그러니까 처음에 임대로 했다가 나중에 분양으로 넘어가는 것들. 공공에서 임대를 먼저 주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분양으로 넘어가는데, 기존의 임대인들한테 우선권을 주냐 안 주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게 선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선권을 줄 것 같아. 그리고 일반형은 시세 80%로 부장을 해주겠다. 엄청 좋은 거죠, 그쵸? 주변 시세가 낮아지는 거니까. 근데 2027년도까지 해서 시세의 80% 수준, 살짝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입지가 너무 안 좋으면은 시세 80% 수준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또 좋은 데가 많잖아요, 그쵸? 지금같이 부동산의 움직임이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시기가 됐으면은 미래의 시세의 80%보다는 지금 더 상급지 갈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청약 조기 공급하겠다. 그래서 3천 이런 식으로 해서 10,000 정도, 1만 호 정도를 서울 도심의 우수업지에다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이렇게 좀 더 내려갈게요. 위치, 청약. 자, 요걸 좀 볼게요. 대상별 청약 자격 및 소득, 자산 요건, 청년, 주택 소유, 이력 없고 미혼이다.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청년 주택은 미혼이 필요하네요.
우리나라 정책이랑 좀 반대로 갔어. 그치? 우리나라는 출산 장려 운동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미혼한테 집을 주겠대. 좀 재밌어요. 그리고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상 순자산 2.6억 이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혼부부 있고 생애 최초 있고 그다음에 중장년층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19에서 39세 미혼이야. 큰 집이 필요할까요? 큰 집이 필요 없겠죠. 그쵸? 작은 집을 만들겠다.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지금 누구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싱글족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죠. 개수를 채우려고 좀 하는 느낌이 있어. 50만 원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얘기를 했으니까 50만 원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집이 커버리면은 호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집을 좀 줄여서 좀 많이 보내겠다, 많이 공급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봤더니 자 아파트에 매용연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살다가 이제 이 아파트는 이제 끝난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으로 나눠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재건축과 리모델링으로 나눠서 선택하겠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정말 못 쓰게 되면은 진행을 해요. 리모델링은 이 아파트가 쓸만하면 진행을 해요. 이게 이제 안전진단의 등급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재건축은 정말 아파트에 골조나 이런 것들을 못 쓰게 될 정도가 됐어. 그럼 이제 다 부시고 다시 걸어야 돼. 리모델링은 골조가 멀쩡해. 괜찮은 아파트야. 그러면은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약간 차이가 좀 있죠. 쓸만한 아파트는 리모델링 하는 거고 못 쓰겠다 아파트는 재건축하는 거야. 근데 이제 주거자들의 욕심이나 혹은 사회 분위기 그리고 문화 환경, 거주 환경들 이런 것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좀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안 되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기능상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상의 문제로 안 되는 것들 그런 단지들이 이제 리모델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보면은 리모델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최근 뉴스 기사인데 수직 증축 물고 트였다 노후단지 리모델링 기대감 쑥 해가지고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 그대로 두고 아파트를 약간씩만 넓혀서 좀 넓은 집으로 가겠다 이런 개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파트를 좀 넓히다 보니까 밑에 말뚝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박아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구조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왜? 위로 올리려면 말뚝을 박아야 되니까 이게 좀 힘들거든요. 기존에 있는 곳 밑에다 땅에 다시 말뚝 박아야 되는 거 힘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항상 많았어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많이 안 늘어난다. 어차피 리모델링 하더라도 몇 집 안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 같은 경우는 기존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 부담된다 하지 말자. 아니다 그래도 좀 더 나은 여건을 살겠다 하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자 보세요. 서양은 아파트를 거의 100년 가까이 써요. 한국은 아파트를 100년 가까이 못 써요. 반세기, 한 50년 가까이 써요. 자, 똑같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를 짓는데 서양은 내용 연수를 거의 100년을 잡고 우리나라는 그 절반도 안 잡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자, 서양의 아파트랑 우리나라의 아파트랑 차이점은 일단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거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난방이라는 걸 해. 난방이 뭐예요? 바닥에 파이프가 지나가죠. 뜨거운 물이 돌아가는 온돌 파이프, 즉 여기에 난방 온수가 돌고 그 온수의 열기로 바닥을 따뜻하게 데펴주죠. 엄청난 건축 공법인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뭐예요? 구조물 안에 뭐가 지나가요? 물관이 지나가죠. 난방 온수가 지나가는 물관. 그렇죠? 전기선들 어때요? 전선들. 아파트에 전선들 나와 있지 않죠? 다 매립되어 있죠. 자, 이게 차이가 생긴 거야. 서양의 아파트들은 구조 안에 그런 수전이나 수도 혹은 전기 이런 것들이 거의 매립되어 있지 않고 노출이 되어 있어요. 안 이뻐. 깔끔하진 않아. 그 대신에 아파트 골격 자체는 그냥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선이 노후화되면 그냥 쉽게 고칠 수가 있고 수도가 노후화되면 그냥 쉽게 고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안에 벽 안에 숨어 있죠. 벽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에서 터지면은 일이 커지는 거지. 우리 집에서 수도배관 터지면은 아랫집부터 싹 다 물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안에 있는 콘크리트들을 부식을 시키면서 전선 바꾸려고 해도 일이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연수가 짧아지는 거야. 안에 매립을 시켜버리니까. 깔끔은 한데
깔끔은 한데 고치기가 힘들어. 유지, 수정, 보수 작업이 좀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고쳐 쓰기가 힘드니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되면은 허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리모델링이에요. 골조 그대로 두고 안에 매립되어 있던 수전이나 이런 것들만 다시 걷어내서 다시 만들자. 철근 콘크리트의 내용 연수는 100년이 간단 말이야. 근데 이 철근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누구들, 전선이나 수도들이 오래 못 가니까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두고 다시 바꾸자. 그럼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두면 편할 거 아니야. 그쵸? 다 부시고 다시 짓는 것보다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기존 골조 그대로 두고 안에 있는 내장재들과 그 다음에 수도, 그 다음에 배관, 그 다음에 전기 바꿔서 다시 제대로 짓자. 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두는 골조들은 뭐가 있어요? 이제 내력벽이라 그래서 옹벽, 부시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우리 집도 보면은요, 조적이라 그래서 벽돌로 쌓은 벽이 있고 철근과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는 벽이 있어요. 조적벽을 허물 수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벽을 못 허물어요. 근데 가장 철근 콘크리트 벽이 많이 붙어 있는 건 어디예요? 아파트죠. 거기서 어디? 세대와 세대 간에 붙어 있어. 우리 집이랑 옆집이랑 철근 콘크리트 벽이 맞고 있단 말이야. 집 안에서는 벽돌, 조적벽들이 좀 있는데 세대와 세대 간에는 철근 콘크리트 내력벽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내력벽은 못 건드리는 거야. 예전에도 이거 내력벽을 한번 건드려보자 이렇게 말들이 많았는데요. 우리나라 보면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큰 사고들이 한 번씩 터져요. 구조적으로 큰 사고들이 한 번씩 터져갖고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해놨어요. 자, 그럼 보세요. 집 사이즈의 내력벽, 집 사이즈의 내력벽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을 늘려야 돼. 이게 안 되잖아. 그치? 옆집을 못 먹잖아. 그럼 이렇게 만들어난단 말이야. 앞뒤로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수직 증축을 얘기를 하는데 수직 증축도 못 깨는 못 가. 보면은 지금 보면은 15층 이상의 건물은 한 3층 정도만 올라가고 14층 이하는 한 2층 정도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평 증축은 세대수의 변화가 없고 수직 증축해서 올리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제가 봤을 때 왠지 우리나라 정책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한번 내놓고 이거를 되게 다양하게 해석을 해. 다양하게 해석한다는 얘기는 정책이 나왔으면 사람들이 얘기 생각했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네,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청년 주택들을 보급을 하겠다, 세대수를 확 늘려서 보급을 하겠다라고 정책을 발표를 했어. 그리고 같이 리모델링 이야기가 뜨고 있어. 만약에 우리 집이 이만했어, 내력벽으로 옆집과 옆집 사이 내력벽이 이만했어, 이거 못 건드린다 그랬죠. 그러면은 청년주택으로 바꿔서 리모델링 하면은 이 집을 어떻게 쪼개버리는 거야. 지금 한 집을 두 개로 나눠버리는 거지. 왜? 내가 집이 지금 뭐 30평이 살고 있으면은 반으로 나눠도 싱글 혼자 사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사이즈의 집이 만들어지거든요. 어차피 우리 집에 지금 화장실 2개 있잖아. 그쵸? 화장실 2개 있으니까 반 잘라갖고 화장실 2개 써버리면 되는 거잖아.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집 나눠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혜택을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들은 5군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일산을 제외하고. 일산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휴전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좀 높게는 안 지었거든요. 나머지는 용적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집들 30평대 혹은 40평대 거기 살고 계신 분들 이제 뭐 자녀들이 다 나가서 부부가 둘이서만 살고 있는 경우들 큰 집 필요 없다. 그런 분들한테는 솔깃하겠죠. 지금 리모델링 사업 들어갈 건데 이 집 반으로 쪼갤 거예요. 공급할 거예요. 두 분이 살기에는 넉넉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 채 더 받을 거예요. 그거 월세 받아서 사세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공급이 괜찮을 것 같거든.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뭐 신혼부부나 청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큰 집이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한테는 지금 일기 신도시,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 리모델링을 준비한 아파트들이 문제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살짝 믹스해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일단 서울에 1만 호 정도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반응 보고 괜찮으면은 요 정책을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을 시켜서 좀 더 빠르게 생활 여건을 개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정책도 지키는 거고 공약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정책에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생활 여건도 개선이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딱 나왔을 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가 봤을 때 건설사의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년, 내후년쯤 됐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생기지 않을까. 기존에 했던 리스크들을 좀 많이 해지를 하잖아요. 물론 수직 증축 허용해서 분양 면적, 분양 가구수 늘리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뭐 하나, 건물에도 하나 무너져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 근데 그거에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쵸?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래 길이길이 날뛰고 반대해야 될 부서들도 있어요. 출산 가구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왜 청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냐 이런 식으로. 근데 말은 못하겠지, 그치? 그쵸? 말은 못하겠죠. 근데 속으로는 끙끙 앓겠죠. 미혼한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 누가 결혼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말은 안 하네요. 괜찮아요. 말 안 해도 뭐 상관없고. 어차피 집 작아도 둘이 사는데 부득이하고 살면 되는 거고. 나중에 큰 데로 갈아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래요. 이번에 나온 정책은 제가 봤을 때 차후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리모델링 사업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가지 리스크만 해지를 하면은. 근데 지금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 정책은 리모델링 사업을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